여러분, 사람 알레르기라는 게 있을까요? 이 어떤 친구나 다른 사람을 만나서는 별로 화를 잘 안 내는데 어떤 특정한 사람을 만나면 화를 잘 내는 경우, 그걸 경계성 인격 장애라고도 말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인간 알레르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글은 발타자르 그라시안이 쓴 글을 그대로 읽어 올리겠습니다. 인간은 극도로 위협을 받게 된다 이겁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를 위협하는 것들이 참 많잖아요. 돈 때문에도 그렇고, 또 돈만이 아니고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또 내가 만만한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도 그럴 가능성도 있고, 또 세상 사람들하고의 관계에서도 그런 것을 얻을 수 있고, 인간에 대한 믿음을 잃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때까지 마음을 했던 가족이나 친구조차도 낯선 존재로 느끼고 거부감을 느끼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인간 알레르기인 사람은 자존심이 너무나 센 사람이에요. 또 경계심이 강해서 자신의 내 약점을 내보이지 못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이나 강한 분노를 마음속에다 가만히 차곡차곡 쌓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폭발해버리는 것입니다. 그 중에는 사랑을 받지 못해서 학대받는 것에 대한 분노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이건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무시당하고 있구나. 그렇지도 않은데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 나를 과시하는구나. 실제로도 조금 그랬을 가능성도 있겠지요. 가족 중에서 누군가가 타인에게 부정당하거나 반발을 사게 되면 그 상처가 아주 선명하게 되살아나가지고 분노의 스위치를 팍 작동하게 되는 거 많은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거죠. 사실 치매의 원인이나 질병의 원인도 다 이 분노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 수행자에게 있어서는 이건 정말 치명적인 것입니다. 사실 이런 얘기를 처음 들어보셨을지도 몰라요. 저는 아라한과를 얻은 선지식과 같이 공부하면서 가장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 뭐든지 사랑으로 대하고 용서하고 자비심으로 대하라. 왜냐, 한번 화가 나면 불같이 화를 내잖아요. 그러면 한 달치 열심히 연구를 해서 얻은 그 공덕이 한 번에 다 날아가 버린다고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죠. 이거는 정반대라고, 분노심은 붉은색이고 한번 폭발해 나가면 내 공력을 다 끌어내 버리고 다시 돌아오지 않는 거라 그랬잖아요. 반대로 사람이 무엇인가에 감사하게 되면 푸른 오라가 생겨가지고, 이것이 바로 이게 누구를 감사할 마음을 쫙 보내는 만큼 멀리 갔다가 내가 가만히 놔둬도 이건 알아서 뒤로 주고 말로 받는다고 다시 더 10배 이상 더 커져가지고 나한테 저절로 탁 쌓인다는 거예요. 쌓이는지 안 쌓이는지 본인이 잘 모르지만 알게 됩니다. 나중에는 그게 파워로 작용한다는 걸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수행자에게 있어서 분노를 한번 한다는 것은 정말 치명적인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부부싸움을 맨날 하지만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더러워서라도 연부를 하겠다 해가지고 연부를 해요. 또 다행히 그분이 연부를 다 해가지고 여기 머릿속에 생겼던 시커먼 연기 같은 흑암의 세력을 다 몰아내고 황금색이 물질이 되도록 연부를 하면 괜찮은데, 그거까지만 딱 하고 그만두는 거예요. 그 흑암의 세력을 밀어내고 정상 상태로만 돌아온 상태에서 끝냈으면 제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진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수행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수행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계속 이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언제든지 그렇게 집중이 잘 될 것 같으면 무엇이든 잘 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옆에 별로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겠죠. 제가 아는 깨달은 선지식은 이렇게 다 깨닫고 보니까 만물이 동일체라는 걸 느껴지고 모든 게 하나다 하는 마음에서 다 비롯된다는 걸 아시니까 마음만 먹으면 착착착 그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그래서 뉴욕시에서 자동차를 주차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차할 데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거기 가기만 하면 쫙 빠져나오면 거기다 댈 수 있고, 또 어떨 때는 아주 경찰이 와서 탁 치스피해가지고 여기다 세우라고 그러기도 하고, 또 음식을 시켜서 음식을 내가 예를 들어서 짬뽕을 시켰는데 짜장이 먹고 싶어요. 중간에서 내가 아유 내 짜장 시킬 걸 하고 맘먹으면 손님 짬뽕을 할 수가 없으니까 짜장을 좀 드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가져온다는 거예요. 생각대로 그대로 한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거는 차를 타고 쫙 차를 몰고 가면 파란불만 쫙 나오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그분은 쫙 가면 파란불만 촥촥촥 어지간하면 파란불이 촥촥촥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조화, 여러분도 아마 그런 느끼셨을 거예요. 아마 기분 좋은 날 어느 날 가위바위보 하는 데마다 이기고 뭐 말만 해도 잘 되고 한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히긴 합니다. 근데 아리레기인 사람은 감정의 변화의 폭이 아주 좁아요. 그게 문제죠. 겉으로는 씩씩하게 행동해도 마음속에는 분노하고 증오만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아주 사소한 계기로 겉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그걸 감추기가 어려워요. 잘 가지고 있어. 잘 기분 좋게 잘 지나가다가도 어떤 딱 상황이 벌어지면 나도 모르게 폭발해버리는 겁니다. 그건 마치 살얼음 아래에 숨겨진 분노의 폭탄이 언젠가는 증오라는 기폭제로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감정 알레르기를 예방하고 또 극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열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공감 능력을 갖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마음을 헤아리는 능력을 갖는 것입니다. 자꾸 훈련하는 거죠. 아니, 공감 능력이라는 게 처음부터 좋아질 수 있습니까? 자꾸 훈련해야지요. 그건 좋아지죠. 공감 능력을 자꾸 익히게 되면 상대방의 사정이나 기분을 이 공감 능력이 약하게 되면 상대방의 사정이나 기분을 알아채기 어렵게 됩니다. 자신의 처지나 나한테 돌아오는 불이익만 생각하고 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공감 능력을 갖는 것이고 역지사지라 그러잖아요. 저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저 사람은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런 공감이 많이 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자꾸 자기를 이 감정을 폭발시키지 않고 제어하게 됩니다. 한두 번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것이 된다는 걸 알게 돼요. 두 번째는 자기 성찰입니다. 방법이 이렇게 검은 구름, 흑암의 세력에 둘러싸인 사람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보면 항상 이렇게 아주 그냥 분노의 폭탄이 다 속에 숨어 있어. 언제라도 폭발할 태세를 갖고 있는 사람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성찰을 많이 하라는 거죠. 아, 내가 또 화냈구나 하고 반성하고 하다 보면 자기 성찰을 하면서 이걸 고쳐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감 능력과 자기 성찰을 해라. 그러면 이런 버릇을 이 분노 아르레기를 고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